20번 문제.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A. 부리 위 팔근. B. 부리 위 구근. C. 부리 위 십근. 부리 위 팔근, 부리 위 구근, 부리 위 십근. 8, 9, 10 중에 정답은 부리 위 팔근입니다. 팔근. 숫자 8이 아니라 위팔. 여기 위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팔근이죠. 자, 부리는 어딥니까? 여기가 부리죠. 어깨뼈의 부리돌기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견갑골의 오해돌기를 요즘 새 용어로 어깨뼈의 부리돌기라고 합니다. 그 부리돌기 중에서 부리를 따고 위팔뼈를 위팔을 따서 부리와 위팔을 연결하는 근육이다. 부리위팔근이라고 부릅니다. 21번. 이 동작은 무엇일까요? 자, 팔을 바깥에서부터 안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팔이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움직이는 이 동작은 A. 호객행위, B. 어깨관절 모음, C. 어깨관절 벌림 중에서 자, 팔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하는 것은 호객행위 아니고 어깨관절 모음입니다. 몸의 중심에서 먼 곳에서부터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먼 곳에서 가까운 쪽을 향해 이동하는 움직임은 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음입니다. 팔을 안쪽으로 모은다 라고 할 때 그 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형 분석 용어의 약속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관절 모음, 두 손을 모음, 얼굴을 모음. 22번. 어깨관절 모음하면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A. 변하지 않는다. B. 중립보다 짧아진다. C. 중립보다 늘어난다. 자, 어깨관절 모음하고 있죠? 지금 모음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중립이라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립보다 팔이 안쪽으로 모음되었습니다. 모음되었을 때 이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더 짧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어깨관절이 중립일 때는요, 위팔에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자, 그때 여기 보이시죠? 부리 돌기에서부터 팔이 안쪽 여기까지 붙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이 안쪽이 여기 있습니다. 부리 위팔근이 부착하는 부위까지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자, 1번이라고 보시고요. 자, 2번. 어깨관절 모음, 팔이 안쪽으로 모음되었습니다. 모음되었을 때 부착하는 부위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여기까지 또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렸어요. 자, 이렇게 어깨관절 모음되었을 때를 2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부리 위팔근은 중립으로 있을 때 1번보다 어깨관절 모음되었을 때 2번 길이가 더 짧아 보이시나요? 더 늘어나 보이시나요? 더 짧아졌겠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손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리 돌기, 어깨뼈의 부리 돌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위팔의 안쪽에 붙거든요. 위팔의 앞쪽 안쪽에 붙습니다. 지금 제 애플워치가 있는 부위를 부리 위팔근의 부착 부위라고 한번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리 돌기 위팔뼈입니다. 부착 부위입니다. 자, 중립으로 있을 때보다 어깨관절 모음되면 부리 위팔근의 부착 부위가 부리 돌기 쪽을 향해 더 가까워지나요? 더 멀어지나요? 모음되었을 때 더 가까워진 게 보이시죠? 자, 반대로 벌림해 보겠습니다. 팔이 벌어지면 더 멀어지는 게 보이시죠? 제 애플워치가 중립보다 더 멀어져서 길이가 더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애플워치가 더 가까워지면서 길이가 더 짧아진 것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어깨관절 모음일 때는 부리 위팔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더 짧아진다. 정답은 B. 중립보다 짧아진다. 기억하십시오. 어깨관절 모음하면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중립보다 더 짧아진다. 23번 문제. 이 사람의 어깨관절 체형은 무엇인가요? A. 어깨관절 중립 체형,
B. 어깨관절 모음 체형, C. 어깨관절 벌림 체형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팔이 중립보다는 약간 안쪽을 향해서 모음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팔이 안쪽을 향해 살짝 모음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깨뼈, 견갑골까지 위쪽 돌리 상방회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어깨관절은 모음 체형입니다. 정확한 어깨관절의 모음 혹은 벌림 체형 분석을 위해서는 위팔뼈를 체형 분석 드로잉 할 수 있어야 되고 어깨뼈를 체형 분석 드로잉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어깨관절은 모음 체형이다. 24번. 이런 어깨관절 체형인 사람의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A. 중립 길이다. B. 중립보다 짧다. C. 중립보다 길다. 정답은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어깨관절 모음된 체형이죠. 어깨관절 모음 체형일 때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짧은가요? 긴가요? 자, 어깨관절을 모음하면 중립 상태보다 부리 위팔근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깨관절 모음 체형일 때는 중립보다 모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부리 위팔근의 길이가 짧은 것이죠.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처럼 어깨관절 모음 체형일 때는 부리 위팔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짧다입니다. 팔을 모으는 자세를 오래 반복하게 되면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25번. 위 사람이 이런 자세를 오래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 사람 뭐죠? 어깨관절 모음 체형인 사람이죠? 어깨관절 모음 체형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어깨 자세 보이십니까? PC,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업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관절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왼쪽 어깨에는 팔이 모음되어 있습니다. 몸통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앞쪽을 향해 책상에 팔을 올리기 위해 앞쪽에 컴퓨터를 하기 위해 앞쪽으로 움직였죠. 굽힘되어 있습니다. 부리 위팔근의 길이가 변하는 또 하나 부리 위팔근은요 어깨관절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굽힘, 어깨관절 굽힘 체형일 때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한 번 더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어깨관절을 모으고 앞쪽으로 굽히면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많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런 체형인 사람이 이런 컴퓨터 업무 자세를 할 때 팔을 모으고 앞쪽으로 굽힌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A. 어깨관절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가 답이겠죠. 어깨관절 움직임이 개선될 리가 없죠. 뒷목이 편안해질 리도 없죠. 어깨관절 불균형이 더 심해지면서 어깨 움직임이 오히려 더 제한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깨가 뻐근하지? 팔이 안 올라가네? 뒤로 깍지 끼기 힘들다? 뭐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뒷목이 편안해진다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깨관절의 불균형은요, 어깨뼈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어깨뼈는요, 어깨를 형성합니다. 어깨는요, 목을 향해 연결됩니다. 어깨의 불균형은 목으로 연결이 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의 불균형이 목에 영향을 주게 되면 목 주변 근육들이 더 타이트하고 피로해지고 뻐근해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컴퓨터 많이 하는 직장인들 굉장히 많으시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죠. 즉, 이러한 자세를 오래 취하면 부리 위팔근의 길이는 많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많이 하고 났을 때는 부리 위팔근이 짧아진 상태로 고착되지 않도록 적절히 스트레칭 해주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하지만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나도 컴퓨터 매일 하니까 나도 부리 위팔근 매일 스트레칭 해야 되겠네? 라고 단정 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자신의 체형을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분석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체형이라고 단정 지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컴퓨터 업무를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 어깨관절이 모음 체형이 아니라 오히려 벌림 체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업무 많이 하면 스트레칭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 짓듯이 외우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형 분석, 자신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6번.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저런 자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업무 뭐죠? 책상 앞에 앉아서 어깨관절 굽힘과 모음 상태로 오래 업무를 한 사람이 저런 운동. 자, 저런 운동입니다. 링을 앞쪽에 팔을 굽힘 상태에서 모으기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앞쪽에서 잡고 안으로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 업무나 책상 앞에서 뭔가를 할 때 어깨관절 굽힘, 팔이 앞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모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팔을 벌리고 팔을 뒤로 뻗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런 자세로 뭔가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자세를 오래 하고 왔던 사람이 어깨가 뻐근해지거나 어깨 기능 제한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생겼을 때 어깨관절 굽힘과 모음이 더 심해지는 운동을 하면 좋아질까요? 폭망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어깨관절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어깨 기능 제한, 불편감,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았고 이런 체형 지식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또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이런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링 하나 더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신의 체형이 더 틀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운동 자세는 완전히 나쁜 것인가? 가 아니죠. 이런 운동 자세가 도움이 되는 체형이 있습니다. 어깨관절 굽힘이 아니라 펴되어 있는 체형, 벌림되어 있는 체형. 이런 사람들은요, 어깨관절 펴의 반대로 굽힘, 어깨관절 벌림의 반대로 모음 하는 이런 자세 운동이 그 사람의 어깨관절을 중립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고의 완벽한 운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을 했을 때 그 운동이 좋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